1학년 2학기 원과 부채꼴 영역 핵심 문제들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문제지에도 다 답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개념이다 라는 것만 빠르게 좀 훑을 테니까 실제로 밑에 있는 확인 문제 풀면서 모르는 건 카톡으로 물어보시고요. 자, 이 원 여기가 40도일 때 5예요. 120도면 각도가 몇 배 됐습니까? 3배 됐죠. 5, x는 15가 되겠죠. 당연한 얘기죠. 자, 호의 길이가 20에서 4로 5분의 1로 줄었어요. 각도도 지금 5배 차이 나야 된다는 거죠. x는 100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다음. 자, 호의 길이가 b로 주어졌을 때의 유형입니다. 호의 길이가 a, b, b, c, c, a가 여기가 4대 3대 5의 비율로 나눠져 있다면 호랑 세트로 움직이는 중심각도 4대 3대 5라는 예역입니다. 이거 한 바퀴가 360도잖아요. 몇 중에 몇을 얘가 가져가는 겁니까? 12 중에 4를 얘가 가져가는 거죠. 이게 이 각의 크기가 됩니다. 비례 B 계산 문제는 아주 중요하죠. 자, 다음 호의 길이 구하기인데, 자, 오른쪽 그림은 반원 5에서 여기가 30도, 여기가 5cm라면 여기는 몇 cm게?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유형은 보조선을 긋지 않고 풀면 조금 곤란합니다. 일단 평행하니까 우리 동의각 알죠? 여기가 몇 도가 돼요? 여기도 30도가 되겠죠. 맞죠? 근데 여기다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어서 생각해 볼까요? 이거 다 반지름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동일하게 여기가 30도. 그쵸? 그러면 여기가 이제 몇 도가 돼요? 120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도 자동으로 30도인데 뭐 그건 안 중요하고, 30도일 때 5cm라면 여기가 몇 도였어요, 아까? 120도일 때는 여기가 몇이냐 라고 물어본 거랑 똑같습니다. 각도가 4배가 됐네요. 호의 길이도 4배가 돼야 되겠습니다. 20cm가 되겠죠. 자, 다음 중심각이랑 호의 길이가 세트였잖아요. 넓이도 세트입니다. 중심각이 25도고 여기가 x고 이걸 구해야 되는데 호의 길이가 5에서 30으로 6배로 늘어났죠. 그럼 얘도 몇 배로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까? 6배로 늘어나야 돼서 150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다시 한번 점검하자면 중심각, 호의 길이, 그리고 넓이, EN의 3명은 세트로 있습니다. 자, 다음. 자, 현의 길이는 세트가 아닌데요. 현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원의 이런 직선, 중심을 지나지 않는 이런 선들은 현이라고 부르는데, 중심각이 똑같다면 현의 길이도 일단은 동일합니다. 중심각이 똑같다면 현의 길이가 동일해요. 그렇다고 중심각이 2배 된다고 현의 길이가 2배로 이렇게 세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각도가 똑같으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다, 그냥 그 정도만 있습니다.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네요. 여기가 당연히 9겠죠. 똑같으니까. 반지름이니까 다 6. 9 더하기 6 더하기 6, 21. 자, 이게 그러니까 종합입니다. 중심각에 정비례하는 거. 3종 세트가 있었죠. 호, 넓이, 중심각. 따라서 이제 여기에 있는 보기들을 보고 그림에서 찾아가면서 맞냐 틀리냐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하하, 초등학교 때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던 유형들이죠.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시오. 뭐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뭐 둘레의 길이는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를 원의 둘레의 길이를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둘레의 길이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원주율. 둘레의 길이 근데 이제 이렇게 안 쓰죠. 파이를 원주율로 치고 2 파이 r, 이게 둘레죠. 넓이는 뭡니까? 바로 해볼까요? 파이 r 제곱, 반지름의 제곱의 파이. 이거 잘 기억 안 나시면 개념 강의 한 번 더 들으시고. 그래서 넓이는 전체 넓이에서 요 넓이 2개 뻥뻥 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좀 연습이 됐으면 쉽고, 그때 안 됐으면 좀 지금 어렵겠죠.
자, 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6, 중심각이 120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시오. 뭐냐면 이렇게 그림으로 안 주어지니까 어렵게 느껴지는데, 자, 부채꼴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 있어요. 자, 그런데 반지름의 길이가 6,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 중심각 여기가 120, 그렇다고 칩시다. 이때 호의 길이 여기를 구하라고 하고 이 넓이를 구하라고 한 겁니다. 제가 이거 구할 때 무조건 오리지널, 원래 원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거 원래는 이렇게 생겼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지름 6짜리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120도, 360도 중에 120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식으로 쓰자면 6 곱하기 2 곱하기 파이에다가 여기에다가 360분의 120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6 곱하기 6 곱하기 파이, 이게 넓이죠. 전체 원의 넓이. 거기에다가 똑같이 360도 중에 120만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머릿속으로 꼭 손으로 그려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역으로 낸 문제인데요. 반지름의 길이가 5고 넓이가 10파이 제곱 센티미터래요. 대충 그려볼까요? 부채꼴이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5고 이 넓이가 10파이 제곱 센티미터래요. 그러면 여기가 몇 도인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게 원래는 몇 파입니까?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25파이죠. 25파이. 25파이여야 되는데 지금 몇 밖에 없는 겁니까? 10파이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25파이 중에 10파이만 남았는데 그게 360도 중에 얼마만큼이냐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파이는 약분되고 이것도 약분되죠. 5분의 2 약분하면 72, 2 곱하기 72, 14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언어를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전체 원이 25파인데 그 중에 10파이밖에 없다면 25파이분의 10파이라면 그게 360도 중에 얼만큼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사이의 관계. 이거는 제가 외우자고 했었던 공식 있는데 개념 강의에서 기억나십니까? 이 넓이, 아까 그 방법이 오리지널이지만 그냥 2분의 1 RL 반지름 호의 길이 2분의 1 이렇게 하는 공식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얘랑 얘를 곱하고 2분의 1, 얘랑 얘를 곱하고 2분의 1, 93, 27 파이에 2분의 1, 2분의 27 파이 이렇게 됩니다. 답이. 실제 답 보세요. 2분의 27 파이 제곱 센티미터. 파이는 꼭 붙여야 됩니다. 파이가 없으면 원이 아니에요. 자, 다음 조금 어려운 유형으로 이제 넘어가네요. 슬슬. 부채꼴에서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이 특수한 모양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나뭇잎 모양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있나요? 네, 뒤에 뭐 이것저것 있는데 결국에는 그냥 하나하나 구하는 게 최고입니다. 여기는 진짜 연습 잘 돼야 돼요. 둘레의 길이는 여기 더하기 여기 더하기 여기랑 여기를 하면 되죠. 여기의 길이를 어떻게 구합니까? 얘도 오리지널 원을 구한 다음에 그 중에 360도 중에 60도 6분의 1만 빼먹으면 되고요. 여기는 이렇게 생겨먹은 원에서 또 이것도 60도의 길이만큼만 빼면 되고, 넓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진짜 천천히 하나하나 연습하면서 하는 게 최고예요. 자, 이 문제도 자,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색칠한 부분을 따지면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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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죠. 근데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 잘 보세요. 여기 이거 반원이죠. 반원. 반지름 6짜리 원의 절반 여기의 길이랑, 자, 그 다음에 이거 부채꼴이죠. 부채꼴에서 여기만 빼고 여기랑 여기를 더하겠다는 게 된 겁니다. 여기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자꾸 말하지만 이런 엄청 큰 원이네요. 이거 이런 원에서 45도만큼만 남아있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 유형. 자, 정사각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 자, 이거는 이런 모양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정사각형에 이 기억납니까 이거? 이렇게 요게 지금 두 개 있는 겁니다. 여기가 두 개. 그럼 여기는 어떻게 구하냐?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부채꼴이죠. 부채꼴. 이렇게 생겼었던 원의 4분의 1짜리 부채꼴. 이 부채꼴에서 요 삼각형을 빼먹은 겁니다. 그게 요 넓이가 돼요. 그 넓이를 두 개 합쳐놓은 게 요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차곡차곡 연습을 좀 해보세요. 보시면서. 네. 얘는 사실 뭐 이름이 있어요. 뭐 근데 그냥 외우시는 게 편합니다. 되게 대단한 건 아니고 초등학교 때도 한번 나왔던 건데 이 색칠된 구간에만 넓이를 구하고 싶다고 해요. 이 색칠된 구간만 구하고 싶다는 건 여기 그림에 자세히 설명이 나왔는데 자, 여기를 다 더한 것에서 여기를 뺀 거잖아요. 그렇죠? 다 더한 것에서 뺀 거죠. 그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반원이랑 이쪽 반원이랑 요 삼각형을 더하고 여기 전체를 빼는 건데 근데 이거 식으로 풀어서 계산을 해보면 요거 두 개를 합친 게 이것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에서 얘를 뺀다는 개념은 여기에서 얘네 둘을 빼겠다는 거고 뭐만 남아요? 요 삼각형만 남습니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생겨먹은 그림에서 요 색칠된 구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 그냥 이 삼각형 넓이 구하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68의 48의 절반 24. 짠! 24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사고방식의 좀 확장인데 이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생긴 게 좀 꼴보기 싫게 생겼죠.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이래요. 얘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쪽은 여기에다가 이어붙이고 이렇게 이쪽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 그림 기억납니까? 그거랑 똑같죠? 여기 그려져 있네요. 부채꼴에서 이 삼각형을 뺀 형태 이거를 구하자는 겁니다. 자, 뭐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만 여기는 많은 경험과 풀이로 익숙해지는 게 최고예요. 뭐 수학의 대부분의 영역이 그렇겠지만 이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하다 보면 좀 실수가 많이 나오니까 열심히 풀어보시고 모르면 또 카톡으로 물어보세요.